네, 지금부터 4.2 테스트 설계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설계 기법 중에 첫 번째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박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박스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만 나오도록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블랙박스고요. 화이트박스는 이 안이 환하게 보이는 거죠. 입력이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처리가 돼서 여기서 어떻게 분리가 돼서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모아져서 그리고 요게 어떻게 출력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을 다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화이트박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도 이렇게 그냥 이 안은 잘 모르면서 그냥 쓸 수 있는 방법하고요. 이 안을 세세하게 보는 그런 기법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는 이 블랙박스 기법은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명세 기반이에요. 명세는 문서를 기반한다는 거죠. 그럼 명세 기반 기법이랑 경험 기반 기법을 저희가 블랙박스 기법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은 완성 제품이 이거의 대상이에요. 그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이걸 눌렀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얘가 왜 나오는지는 중요치 않고요. 숫자 두 개를 넣으면 그게 더해진 결과가 나와야 돼. 이걸 확인하는 애가 뭐냐면 그 블랙박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 코드의 내부 코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참조하지 않고요. 테스트 베이시스, 우리가 뭐였죠? 기본 문서들 있죠. 그럼 베이시스하고요. 그리고 개발자와 테스터들, 그리고 사용자들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적 혹은 비기능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숫자 두 개를 넣었을 때 내가 더하는 기능을 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더해지는지는 중요치 않고요.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블랙박스 기법입니다. 반면에 화이트박스 기법은 구조 기반입니다. 구조 기반. 얘가 생겨먹은 모양에 기반을 해서 하고 대상은 소스죠. 소스. 소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컴포넌트라고 하는 그런 단위 기반으로 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구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을 화이트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듣겠죠. 이제 앞으로 블랙박스 기법, 화이트박스 기법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설계의 근원을 기준을 해가지고 나누는데 저희가 요번 이 4장에서 주로 계속 배울 부분입니다. 저희는 세 파트로 나누는데 명세 기반 기법이라는 거랑 구조 기반 기법 그리고 경험 기반 기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테스트에 대한 설계 기법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진행될 겁니다. 자, 처음에 있는 얘는 명세 기반 기법. 우리 명세 기반 계속 얘기했죠. 뭐라고요? 그 문서 대상으로, 그죠? 테스트 베이시스 기반으로 해요. 자, 테스트 대상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모델을 사용해서 하면서 모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체계적으로 이제 도출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애예요. 명세 기반 기법. 두 번째는 구조 기반 기법. 구조 나오면 뭐죠? 화이트박스예요. 명세 나오면 블랙박스고. 명세 이러고 블랙박스, 구조 이러면 화이트박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코드나 설계 등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정보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커버리지를 이제 알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어떤 경로를 타는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얼마나 커버하는지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고요.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경로를 다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최소한의 것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경험 기반 기법.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이 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터나 개발자 등의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옛날의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발생 가능한 결함이나 분포 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대충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약간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얘네들에 대해서도 문서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할 거고요. 이런 경험 기반 기법을 탐색적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탐색적 테스팅.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팅, 화이트박스 테스팅, 탐색적 테스팅. 혹은 다른 말로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진행을 하겠죠. 앞쪽에 있는 이런 방식들은 공식적으로 되는 방식들일 거고요. 이런 경험 기반 이런 애들은 대부분이 비공식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 설계 기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PPT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 명세 기반,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 기반, 경험 기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처음 명세 기반. 명세 나오면 다 뭐라고요? 블랙박스라고 했죠. 그래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뭔가 처리할 건데 이 명세 기반 기법에서 보통 사용하는 종류로는 동등분할 혹은 경계값 분석, 조합 테스팅, 그리고 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 유즈 케이스 테스팅 이런 것들을 씁니다. 다 나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각을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게 될 건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동등분할입니다. 동등분할은 제일 간단한 건데 입력과 출력값 영역에 유한계의 값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상호 독립적인 집합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런 애들 중에 수학적으로 등가 집합을 만들어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쨌건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애들 중에 뭐 몇 개씩 이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등가 집합의 원소 중에 대표값을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좀 이따 보면 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표값을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좀 이따 예제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갖도록 클래스를 구분해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이제 클래스를 구분합니다. 덩어리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적용하는 방법은 주어진 시스템 정보를 분석해서 입출력 영역에 유사한 특징을 가진 클래스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덩어리들로 만들어내고 그 덩어리에서 각 클래스를 대표로 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호 독립적인 집합으로 만들 거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독립적인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낸 애들은 뭐 얘는 A, 얘는 B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값을 뽑아냈을 때 얘네들은 A를 대표하고요. 얘는 B, 얘는 C, D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valid equivalence class라고 해서 유효한 동등 클래스라고 하는 애가 이제 커버될 때까지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생성해 낼 거예요. 그리고 invalid한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애들이 커버될 때까지 또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예제를 보시면 이제 금방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배터리를 저희가 이제 할 때 얘에 대한 용량이 이렇게 있는데 용량이 0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뭐 한 5V 정도까지 있었다라고 칠 때
핸드폰에 이제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하나, 이게 없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이해하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아니면 아예 풀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을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룹으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앞에서 얘기하는 상호 독립적인 그룹 혹은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각각 특정 범위를 줘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테스트 케이스는 예를 들면 이런 동등 클래스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요 범위, 예를 들면 한 칸짜리 범위라고 하면 이만큼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럼 얘가 범위가 2.8부터 그리고 3.3까지 요 범위에 있는 애를 할 건데, 저희가 얘를 할 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물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애들을 다 넣어도 되지만 너무 무모한 짓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표값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입력값을 만들어서 요 놈이 들어왔을 때 이거 한 칸을 보이는지, 요 놈이 들어왔을 때 두 칸을 보이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의 수는 너무너무 많은데 요 대표값 하나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원소 중에 대표값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보여주고 얘는 만족한다 라고 보이기는 조금 약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좀 약하죠. 그래서 동등분할은 사실 잘 쓰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테스트 케이스로 나는 이 6가지 경우를 다 커버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할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다 뭐를 기반으로 해요? 명세서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 라고 뭐가 있어야 돼요?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대표값을 넣어서 테스팅하는 경우, 그걸 뭐예요? 동등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세 기반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목이 막히네요. 네, 이게 혼자 떠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수업할 때 좀 물도 좀 마셔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구장창 떠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물도 좀 마셔가면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경계값 분석은 동등분할의 경계에서 결함이 발견될 인데, 그죠? 빌견될이 아니라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계값까지 포함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일 핵심은 뭐겠어요? 내가 그 수많은 대표값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허용된다는 걸 보이면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런 경계값이 허용된다는 걸 보이면서 이거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동등분할과 마찬가지로 모든 테스트 레벨 그리고 테스트 유형에 적용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동등분할을 이제 확장한 거죠. 얘는, 그죠? 이렇게 끝값들 두 개를 써서 이제 확장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테스트하는 내용을 보면, 자, 경계값으로 쓸 수 있는 애는 뭐예요? 자, 우리 아까 봤던 요 두 번째 경우 요거를 봤더니, 여기를 봤더니, 자, 여기 경계는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경계가 되겠죠? 얘는 이상이니까 포함이고요. 얘는 요거 미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경계값을 보면 얘는 2.8을 포함할 거고요. 얘는 3.29를 포함할 거예요. 3.3은 아니죠. 3.3은 이쪽 영역이니까. 그래서 2.8일 때 한 칸 나온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3.291 때 한 칸이 나온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적어도 여기서 여기 사이는 어때요? 다 한 칸이야 라고 이제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분석을 저희가 바운더리 분석이라고, 바운더리 밸류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계값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커버를 하면 얘인지 그리고 이걸 벗어나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분석을 이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씩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결정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디시전 테이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어내면 그게 결국 뭐를 만드는 거냐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정 테이블, 여기 디시전 테이블이라는 애는 시스템의 동작을 결정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표현합니다. 보통 입력값들의 논리적인 관계, 참이나 거짓을 갖는 그런 경우나 혹은 입력값들을 원인과 결과로 나눌 수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드는 그런 기법을 결정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정 테이블의 좋은 점은 이거예요. 구현이나 명세에 잠재된 오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테이블 분석을 통해서 중복이나 발생 불가능한 상황, 모순이 생기는 경우를 다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결정과 액션의 조합으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결정이 뭐고 액션이 뭔지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만드는데, 여기 있듯이 중복, 발생 불가능한 경우, 모순이 생기는 경우, 요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 그리고 남는 나머지, 그 나머지 남는 테이블의 내용이 나의 뭐가 되냐면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 잘못된 경우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자, 좋은 테스트 데이터 선택을 위해서 경계값 또는 동등 분할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룰을 식별하는 것은 테스트 설계 단계에서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룰을 우리가 나름 찾으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내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래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얘는 어떤 경우냐면 입력값들이 참거짓으로 되거나 아니면 원인과 결과로 나눌 수 있는 경우면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결정 테이블을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결정 테이블을 썼을 때 장점은 여기 보면 요구사항 등의 테스트 베이시스 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 가능하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서 이게 중요하겠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서 뭘 할 수 있냐면 결함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펙션 등 리뷰 미팅에 테스트 전문가가 뭐 요거를 했다면 그런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의미를 이제 가질 수도 있답니다. 자, 뭐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봤듯이 불가능한 경우, 모순인 경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에 해당되는 결함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테스트 베이시스들, 기본 문서들의 불완전성이나 모호함이 이걸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문서가 잘못됐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단점은 이게 저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단순한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많으면 작성과 노력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좋은 테스트를 위해서 결정 테이블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더 어렵겠죠. 자,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은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작성 시 논리적인 실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발팀이 검토를 해가면서 같이 처리를 해줘야 좋은 테스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결정 테이블이 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먼저 요게 나중에 저희가 만들 결정 테이블이에요. 결정 테이블인데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별거 없습니다. 자, 지금 요 얘는 사람이 ATM 기계 있죠. 그 돈 뽑는 기계. 그 돈 뽑는 기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을 뽑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그 돈을 ATM을 쓰는 그 과정을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서에서 요구사항을 이렇게 듣고 그걸 이렇게 쭉 적어요. 자, 어떻게 적었냐면 요구사항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삽입한 카드가 유효하지 않으면 카드는 이제 반환되도록 해야 됩니다. 카드가 유효하지 않으면 아래의 동작은 이제 하지 않게 하는 거죠. 카드를 반환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들이 원인과 결과로 나눌 수가 있으면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결정 테이블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효하다 혹은 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결과는 요걸 주는 겁니다. 유효하지 않으면 카드는 반환된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요. 사실은 그냥 문서를 적었는데 이거 분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쪼개내는 거죠. 자, 그래서 유효하지 않으면 반환되니까 그냥 말면 되는데 만약 유효했어요. 유효하면 사용자는 패스워드를 입력할 거죠. 자, 근데 사용자가 잘못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패스워드 재입력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뭐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패스워드 입력을 3회 오류했다. 그 오류가 3회 발생했다. 그러면 ATM은 카드를 보관할 수도 있고요. 카드를 꿀꺽 먹어버린다는 얘기죠. 아니면 카드를 그냥 밖으로 다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3회가 발생하면 ATM이 뭔가 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3회 안에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정상적으로 입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하는 금액을 주면 돼요. 이게 제일 베스트한 경우죠. 근데 원하는 금액을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출금액이 잔고보다 적을 수도 있죠. 잔고보다 적으면 출금액이 내가 뽑으려고 하는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더 많은 경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금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입력한 출금액이 잔고보다 많으면 출금액 재입력 화면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ATM 기계를 쓸 때의 로직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사람이 두 명이 만나는 거예요. 이걸 의뢰하는 사람하고요. 요걸 이제 만들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죠. 미팅을 해가지고 뭘 해요? 인터뷰라는 걸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ATM 로직은 뭡니까? 그럼 뭐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요구사항을 막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구사항 분석을 하면서 문서를 만들죠. 그죠? 이 서로 간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문서가 만들어지면 이 문서가 뭐예요? 테스트 베이시스가 되고요.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 조건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쭉 자연어로 나열되어 있지만 난 요거를 잘 분석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시스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분석해서 조건과 예상 결과로 구분해요. 자, 그래서 조건은 카드가 유효하냐 혹은 패스워드가 일치했냐
패스워드가 3회 이상 불일치했느냐, 잔고가 정상이냐.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따라 이거에 따라서 카드를 반환할 거냐, 패스워드를 재입력할 거냐, 카드를 회수할 거냐, 출금액을 재입력하게 만들 거냐, 출금할 거냐. 이런 식의 예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조건과 결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결국 이 문서 여기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 하는 사람들이 해야겠죠. 리뷰를 통해서 저 문서는 이런 조건에 이런 결과를 원하는구나.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미팅한 사람이 이거를 잘 못 적어왔다. 이런 뭐 말짱 꽝이고요. 이거는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잘 정리가 됐다면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를 저희가 말로 하면 너무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조건이 있죠.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으면 우리가 고려할 상황은 뭐예요? 카드가 유효한 경우, 안 한 경우, 패스워드가 일치한 경우, 안 한 경우, 3번 안에 일치한 경우, 안 한 경우, 잔고가 있는 경우, 안 한 경우. 그러니까 나는 하나가 몇 개의 경우가 있어요. 2가지의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2의 4승.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또 어려워하나요? 어쨌건 2의 4승은 뭐예요? 16개죠. 16개. 16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조건을 쭉 나열하는 거야. 테이블에다가 쭉 나열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카드가 유효한지 여부를 어떻게 해요? 이만큼 8개는 유효한 경우, 이만큼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다시 패스워드가 유효하냐, 이만큼이 유효한 경우, 이만큼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만큼이 유효한 경우, 이만큼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패스워드 3회가 일치하냐, 이만큼 유효한 경우, 아닌 경우, 유효한 경우, 아닌 경우, 유효한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진 거죠, 사실은. 그죠? 이게 한번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따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조합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뭐 이진수 만들거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자, 카드가 유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뭔가 할 일이 있겠죠. 자, 만약에 카드가 유효하면 카드 반환이라고 하는 일은 할 게 있을까요? 카드 반환 안 해도 되죠. 카드 반환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 걸렸어. 그러면 이 8가지는 다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돼요. 다 반환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카드 반환에 대해서 고려하는데, 카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만큼 8개를 반환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다 똑같은 경우거든요.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카드가 유효하지 않으면 이 아래 패스워드가 맞건 안 맞건, 패스워드가 불일치했건, 잔고가 있건 없건, 이거는 뭐예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어차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이 8가지 경우를 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8가지 경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얘가 아닌 경우는 이라고 따져서, 요거는 돈케어예요. 이건 상관없고, 아닌 경우라면 카드는 어떻게 해요? 반환된다 라고 해서 첫 번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이걸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혼자, 그죠? 이 저녁 시간에 모니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목이 메이고,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천천히, 처음에 보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카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때요? 카드는 반환돼야 돼. 이렇게 해서 조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조건들은 의미가 없는 조건이에요. 이런 테이블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전체 16가지를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1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는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7개는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16개에서 어떻게 해요? 요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죠? 9개로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뭐 많이 좋아진 거죠. 그죠? 아니면 이거 불필요한 것까지 다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되게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일단은 뭐예요? 카드는 유효했어요. 카드는 유효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할 거냐면 이제 패스워드를 집어넣을 거예요. 패스워드를 집어넣을 건데 패스워드를 집어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패스워드에 따라서 패스워드 재입력에 따라서 자 패스워드를 재입력할 거냐 뭐 이걸 할 건데 일단은 여기 앞쪽 부분에 패스워드가 넣자마자 일치를 했어요. 넣자마자 일치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불일치가 되는 경우들 여기를 일단 볼게요.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불일치가 되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요? 일치가 되는 경우는 넘어갔는데 불일치가 된 경우 3회를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3회를 입력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재입력을 이제 넣을 건데 어쨌건 여기 이제 카드에 대한 재입력을 이제 넣는 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볼 건데 패스워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패스워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패스워드를 계속 넣겠죠.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이렇게 계속 넣을 겁니다. 패스워드를 계속 넣을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패스워드를 계속 넣긴 넣을 건데 여러분들이 요만큼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요만큼을 봤을 때 이만큼하고 이만큼하고는 서로 어떠냐면 서로 내용이 거의 같죠. 내용이 이렇게 덩어리들이 같단 말이야. 덩어리 같은데 지금 여기 아래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디예요? 얘네들 여기 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패스워드가 불일치할 경우 패스워드를 재입력하는 부분이 여기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 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일치, 여기 일치. 그러니까 얘랑 얘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죠. 얘랑 얘만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부분에다가 어떻게 해요? 재입력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가면 자 카드는 지금 보면 카드가 불일치하면 카드는 그냥 반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이런 거예요. 자, 카드는 유효했는데 패스워드는 어때요? 패스워드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패스워드가 3회가 불일치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때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를 뺀 이유는 지금 요걸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패스워드가 3회가 불일치했는데 그때 잔고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가요, 이게? 그죠? 이게 사실 돈 케어였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여기서는 계속 재입력하도록 이제 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이 의미가 있는 애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어차피 얘가 아니고 아닌 경우라면 이 두 가지 경우
얘가 잔고가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없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그냥 계속 3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입력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시점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쨌건 카드는 유효하고요. 패스워드는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3회를 넣었어요. 3회를 계속 넣고 있었어요. 3회를 넣지 않은 경우라면 뭐 계속 입력을 하지만 3회를 넣었으면 뭐 입력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그 3회를 넣었는데 3회가 불일치된 경우예요. 여기가 이제 불일치된 경우예요. 그럼 3회가 불일치되면 나의 카드 회수할 거잖아요. 그때 내가 잔고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냐고요. 그냥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뭐예요? 카드가 회수가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나는 카드는 이미 유효했고요. 패스워드는 불일치했어요. 불일치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여기서 만약에 패스워드가 불일치한 경우에, 그러니까 저기 뭐야 3회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고요. 3회가 불일치 안 한 경우가 있겠죠. 어쨌건 나는 그동안 뭐 했냐면 패스워드 재입력은 했을 거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드디어 자꾸 넣다 보니까 불일치가 돼서 패스워드 일치가 안 돼서 내려와서 넣었는데 이제 3회가 불일치된 경우, 얘는 어때요? 중간에 넘어간 경우일 거고요. 얘는 불일치된 경우예요. 얘는 불일치된 경우라면, 일치된 경우가 있고 불일치된 경우가 있는데 어쨌건 3회가 불일치된 경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얘는 어쨌건 카드를 회수할 건데 그 당시에 내가 이게 잔고가 있냐 없냐 무슨 상관 있냐고요. 이거 어차피 그냥 회수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카드가 여기 가서 할까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카드가 유효하지 않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카드를 반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카드가 이걸로 볼까요? 카드가 유효하지 않고요. 패스워드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3회를 어떻게 해요? 3회를 불일치하지도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재입력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재입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넣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카드는 유효한데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아서 계속 넣다 보니까 3회가 불일치됐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 카드를 회수할 거죠.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다 이거 앞에서 잘 안 이해됐더라도 이제 이해되겠죠?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이제 잘 봤는데, 물론 다음 단계는 여기를 와서 요걸 보는 게 맞는데, 얘는 여기서는 요걸 또 먼저 봤어요. 자, 저희가 카드는 유효하고요. 패스워드는 일치했어. 카드가 유효하고 패스워드가 일치했는데 요 아래 내려서 패스워드가 3회 불일치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없죠.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모순된 경우죠. 자, 난 이미 패스워드가 일치해서 넘어갔는데 패스워드가 3회 불일치된 경우가 나타났다. 이거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줄도 날려버려도 됩니다.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리고 났더니 여기 있는 애들은 남겠죠.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남아서 저희의 예상 결과를 봤더니 여기 있는 세 개는 저희가 이미 봤고요. 여기 있는 세 개는 이미 봤고 요 두 가지만 보자고요. 자, 카드는 유효했고요. 카드는 유효했고 패스워드가 일치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이때 뭘 따져야 돼요? 잔고가 있냐 없냐 요걸 보겠죠. 자, 잔고가 있으면 난 어떻게 해요? 정상 출금을 할 거고요.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입력을 재입력해라 라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뭘 만들 수 있냐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다섯 개의 테스트 케이스만 만들면 지금 여기의 조건에 따른 여기의 예상 결과를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 내가 카드도 유효하고 패스워드도 일치하고 뭐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그죠? 이건 어쨌건 불일치는 불가능할 거고, 그죠? 이미 넘어갈 거니까. 어쨌건 불일치됐고 3회 불일치됐고 통장에 잔고가 이랬는데 만약에 정상 출금이 됐다. 그럼 이거는 오케이인 경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메시지나 카드가 회수되거나 카드가 반환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요것만 하나 해놓으면 정상인 경우하고 비정상인 경우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 나온 어디겠냐? 이 앞에서 나온 테스트 베이시스의 모호함이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면서 결함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있는 이러면 이거, 이러면 이거, 이러면 이렇게, 이러면 이렇고, 요거면 요렇게. 그 외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뭐예요? 다 오류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과 테스트 케이스의 조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거로부터 예상되는 결과를 나열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커버를 이제 다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정 테이블 테스팅에서 보시면 여기 그 테스트 케이스 중에 자, 테스트 조건에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카드를 넣었다. 마그네틱이 손상된 카드를 넣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대되는 결과는 반환된다. 이게 뭐예요? 이거였다면 이거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효한 카드를 넣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패스워드 재입력 화면이 출력이 되면 돼요. 유효한 카드를 넣으면 패스워드 입력하는 어디였을까요? 패스워드 입력하는 그러니까 유효한 경우가 있으면 일단 요거는 통과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이러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다 돼야 되니까 요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유효하지 않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뭐에 해당되죠? 얘가 일치하지 않았다. 요게 되겠죠. 일치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효한 카드를 썼는데 유효하지 않은 걸 넣었다. 그러면 카드는 회수가 되거나 아니면 시스템은 카드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3회 오류로 카드를 회수한다는 정보를 이제 보여주면 되죠. 사실은 요거는 이미 비밀번호 3회를 넣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밀 일치 안 한 경우 요거에 해당되겠죠. 그죠? 요거에 해당되면 우리는 뭐야? 카드를 회수한다 라는 결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유효한 카드를 넣고 유효한 비밀번호를 넣고 통장 잔고보다 많은 출금 금액을 하면 잔고보다 많으면 어떻게 해요? 재입력이 돼야 되겠죠. 이러고 다시 볼까요? 이러고 비밀번호를 유효한 비밀번호를 넣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고 그 다음에 잔고보다 많은 금액 정상 잔고가 아닌 경우 요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게 출력이 되면 돼요.
출금액 재입력. 그죠? 그러면 출금액 재입력 화면이 출력되고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출금액 잔고보다 많다는 정보를 보여주도록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건과 기대 결과를 만들면서 뭐야?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건 이 테이블 볼 줄 알면 되겠죠? 테이블을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양에 따라서 어떻게 줄이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16개를 저희가 5개의 테이블 컬럼으로 줄여냈습니다. 그래서 결정 테이블 테스팅의 테스트 케이스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음은 요거는 또 상태 전이 테스팅이라고, 얘는 더 복잡합니다. 이제 막 이런 애들 이용해서 막 이런 거 만드는데,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서 영상을 하나 끊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상태 전이 테스팅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